오는 31일부터 이틀 동안 경주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에서 한미, 미중, 한중 정상회담이 잇따라 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APEC 기간 동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의 한 주정부가 미국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TV 광고를 내자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을 종료한다고 일방 통보했습니다. 조지아주 주지사가 최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관세 영향에도 불구하고 지난달 미국 물가가 3%만 오른 것으로 조사돼 시장이 안도했습니다. 발뮤다 더 토스터 프로. 늘 가족이 먼저였던 당신, 늘 우리가 먼저였던 당신. 그런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 서울 메디칼 그룹이 준비했습니다. 더 많은 의사, 더 다양해진 서비스, 더 커진 네트워크로 당신의 건강을 먼저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족처럼 SMG.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 금요일 SBS 뉴스 시작합니다. 다음 주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미국, 중국, 일본 등 주요 정상급 인사들이 한국에 총결집하며 외교 슈퍼위크가 시작됩니다. 공식 개막 이틀 전인 29일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30일에는 미중 정상이 만납니다. 오늘 첫 소식 강민우 기자입니다. APEC 정상회의 공식 개막 이틀 전인 오는 29일 오후 한미 정상이 경주에서 주요국 연수회 정상회담의 첫 테이프를 끊습니다. The president will fly to Busan, where he will participate in a bilateral meeting with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Korea. 미국과는 역대 최단 기간 내에 정상 간 상호 방문을 완성하고 3,500억 달러 대미 투자액의 구성 방안 등 관세 협상이 한미 회담의 최대 의제입니다. 회담 이후엔 이재명 대통령이 국빈으로 한국을 방문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무궁화 대훈장을 수여하는 등 국빈 행사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역시 국빈 방한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첫 한중 정상회담은 APEC 정상회의 폐막 직후인 다음 달 1일 오후 경주에서 열립니다. 11년 만에 중국 정상의 국빈 방문으로 한중 관계를 복원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다카이시 사나의 일본 신임 총리와의 첫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되고 캐나다 등 다른 회원국 정상들과의 양자 회담도 APEC 기간 이어집니다. 미국 측이 추진해온 걸로 알려진 북미 정상 판문점 깜짝 만남의 성사 가능성과 관련해선 새로운 동향은 아직 없다고 미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말했습니다. APEC 슈퍼위크를 앞두고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내일부터 이틀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로 갑니다. 그곳에서 한미일 정상들끼리의 사전 약식 회동이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SBS 강민우입니다. 또 하나의 관심은 미국과 북한의 깜짝 만남인데 미국 측은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일정이 현재로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역 협상도 한국이 미국 조건을 수용하면 빨리 타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범주 특파원입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가 트럼프 대통령 아시아 순방을 앞두고 언론들과 가진 전화 브리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일정이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는 대통령이 미래에 김정은을 만나고 싶다는 의지를 밝히긴 했지만 이번 순방 일정에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변동이 생길 수는 있다고 여지를 남겨서 갑작스럽게 제안을 해서 회담 일정이 잡힐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지난 2019년 판문점 북미회동도 불과 32시간 만에 성사된 적이 있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 방한 일정이 끝나는 30일 오후까지 변수가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이 당국자는 또 방한 기간 동안 한국과 무역 합의를 마무리하느냐는 질문에는 가능한 한 빨리 합의가 체결되기를 바란다고 입을 열었습니다. 다만 미국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조건들을 한국이 수용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대로 합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전히 구체적인 내용에서 이견이 있다는 점을 드러내면서 입장을 굽히지 않겠다는 점도 확실히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기간 동안 미국의 투자를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한 일련의 경제 합의에 서명할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또 미국 조선업을 재건하기 위해서 한국과 협력을 환영한다고 말했고 핵심 광물 관련 합의도 이번 아시아 순방 중에 체결할 예정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뉴욕에서 SBS 김범주입니다. 이번 에이펙 기간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전 세계 패권을 다투는 두 정상의 만남입니다. 미중 무역 갈등을 해결할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지 한국을 무대로 펼쳐질 세계의 담판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워싱턴에서 이한석 특파원이 전하겠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아시아 순방 마지막 날인 오는 30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납니다. 지난 2019년 6월 일본 G20 정상회의 이후 6년 4개월 만이자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회담 장소로는 경주 대신 부산 김해국제공항 내 공군기지가 유력하게 거론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의 해법을 찾는 담판을 앞두고 양국은 일단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习近平总书记强调，对话和合作是中美唯一正确的选择。 하지만 핵심 의제를 둘러싼 간극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미국은 AI 반도체 칩, 중국은 히토류의 수출 규제를 완화해야 협상의 물꼬가 트이는데 두 나라 모두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싸움도 팽팽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좀비 마약, 펜타닐의 진앙지라며 오늘도 견제구를 날렸습니다. I would say the first, we have some big issues like with the farmers and various other things, but the first question I'm going to be asking him about is fentanyl. 중국 최대 규모의 국영 히토류 기업도 올해 4분기 수출 통제 정책을 엄격하게 이행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세기의 담판을 앞두고 두 나라는 오늘부터 말레이시아에서 5차 고위급 무역 회담을 열고 탐색전에 나섰습니다. 전면적인 타결은 쉽지 않지만 장기적인 무역 갈등이 미중 모두에게 부담이 되는 만큼 전면전을 일시 봉합하는 수준에서라도 회담의 명분을 확보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SBS 이한석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최대 의제는 관세 협상인데 이 에이펙에서 협상이 타결되려면 상당한 진통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손기준 기자입니다. 국회에 산업통상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정관 장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함께 관세 협상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가 오늘 새벽 귀국한 지 5시간여 만입니다. 협상 상황을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문에 김 장관은 구체적인 언급은 피하면서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에 약속한 대미 투자액 3,500억 달러 가운데 현금 투자의 규모와 연간 투자 금액 등을 놓고 입장차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규모들이 좀 작아져야 되겠다. 지금보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미국 쪽은 그거보다는 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냐. 양측이 서로 첨예하게 지금 입장에 있는. 우리 외환 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현금 투자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 측도 이 부분엔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협의에선 대두 등 미국산 농산물 수입에 대한 논의는 따로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용범 실장도 귀국길에 일부 쟁점에서의 팽팽한 대립을 언급했습니다. 추가로 가서 대면 협상할 시간은 없고 에이펙은 코앞이고 만약에 에이펙 계기 타결을 기대한다 그러면 갈 길이 멀고 그런 상황인데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공개된 싱가포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 관세 협상에 대해
인위적인 목표 시한을 두고 협상하진 않을 것이라며 한국 금융시장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9일 한미 정상회담 때 관세 협상 타결이란 결과를 봐야 한다는 이유로 무리하게 협상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SBS 송규준입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종료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캐나다의 한 주정부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비판하는 TV 광고를 미국에서 틀자 이에 발끈한 겁니다. 남승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번 주부터 미국에서 시작된 TV 광고입니다.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987년 일본 반도체를 대상으로 100% 관세를 부과한 뒤 관세의 한계를 설명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관세가 미국 제품과 일자리를 보호하는 애국적인 것으로 보이겠지만 효과는 잠시뿐 무역 전쟁을 촉발시켜 최악의 상황을 초래할 거라고 말합니다. Markets shrink and collapse, businesses and industries shut down, and millions of people lose their jobs. 해당 광고를 만든 건 캐나다 온타리오 주정부. 지난 3월 미국에 대한 전기 수출 중단까지 언급하며 트럼프의 관세 정책에 크게 반발했던 곳입니다. I'll fight like I've never fought before to protect our auto sector, to protect our steel sector, and any other sector that he wants to target. 사실상 자신의 롤모델인 레이건 전 대통령을 활용한 공격에 트럼프 대통령은 발끈했습니다. 연설 내용을 왜곡한 거짓 광고라며 캐나다와의 모든 무역 협상을 즉각 종료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레이건 재단도 이 광고에 대해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특히 캐나다가 미국 법원의 결정에 영향을 주려고 이런 광고를 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미 법원은 트럼프의 상호관세 부과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이라며 위법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한 바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상고 요청에 따라 다음 달 5일 첫 심리 기일을 엽니다. SBS 남승모입니다. 조지아주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최근 한국인 근로자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매우 유감스럽다며 피해자들과 한국 국민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조업 전용 90일 비자 도입 필요성을 건의했다며 양국의 비자 제도 개선 논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ou know, the White House and the companies are talking, which I think is good. And so, to me, even though it was an unfortunate incident, we'll build off of that and hopefully have something good that comes out of this. 그는 또 한국은 조지아주의 특별한 파트너라며 이번 사태를 양국 협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미국 물가 통계가 발표됐는데 관세 영향으로 3% 오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많이 올랐지만 예상보다는 적었다는 안도감에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퍼지면서 주가는 상승했습니다. 정다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국의 9월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 오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7월 2.7%, 8월 2.9%에 이어서 계속해서 물가가 오르면서 3% 인상이 고착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식료품을 포함해서 관세가 부과된 품목들 위주로 가격이 뛰었습니다. 거의 전부를 수입에 의존하는 커피값이 18.9% 올랐고 수입 부품을 많이 쓰는 자동차 수리 비용도 11.5% 인상됐습니다. 다만 미국 물가를 집계할 때 3분의 1을 차지하는 집값과 월세 상승세가 수그러들었고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들이 관세가 오른 만큼 가격을 다 올려받지 않으면서 그나마 물가가 3% 상승에 머문 것으로 분석됩니다. We're really trying to hold prices because when prices go up, nobody wins. 전문가들은 내년 초까지 관세가 결국은 가격에 영향을 미치면서 물가를 더 끌어올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전문가들 예상치보다는 물가 상승률이 낮았다는 안도감에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다우 지수가 1% 오르면서 사상 처음 47,000선을 넘어섰고 나스닥도 1.15% 상승했습니다. 다음 주로 예정된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내릴 거라는 기대감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With the employment data and it being a little bit better than expected, all systems go, it looks like, for another Fed rate cut next week. 시장에선 이번 달과 12월 두 번 남은 연준 회의에서 각각 한 번씩 금리를 내릴 거란 전망이 90%를 넘어섰습니다. SBS 정다은입니다.
내년부터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령액이 월 평균 $56 정도 오를 전망입니다. 연방사회보장국은 오늘 내년 소셜연금의 생활비 조정 인상률을 2.8%로 확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약 7,100만 명의 수혜자들이 월 $2,071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저소득층과 장애인을 위한 보조소득 SSI 수혜자는 오는 12월 31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금액을 받게 됩니다. 이번 인상률은 올해 2.5%보다 다소 높은 수준으로 최근 물가 상승세를 반영한 결과라고 사회보장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노스캐롤라이나 샬롯에서 총격으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진 뒤 용의자가 여성을 납치해 달아났습니다. 경찰 추격 끝에 도심 인근 교차로에서 총격전이 벌어졌고 용의자는 현장에서 사살됐습니다. 이두현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한인들도 많이 거주하는 노스캐롤라이나주 샬럿의 한 주택가. 빠른 속도로 달리던 차량이 맞은편에서 오던 차와 그대로 충돌합니다. 이 차를 몰던 사람은 경찰의 추격을 받고 있었습니다. 앞서 용의자는 부근에서 남성 2명에게 총을 쏜 뒤 근처 주택으로 들어가 여성까지 납치해 차에 태우고 달아나는 중이었습니다. 총격을 받은 남성 1명은 사망했고 또 다른 1명은 중태입니다. 용의자는 자신을 쫓던 순찰차를 향해 무차별 총격까지 가했습니다. There are bullet holes in multiple police vehicles, so the suspect did fire multiple rounds at our officers, and by the grace of God, none of our officers were hit and injured. 차량 충돌 후에도 용의자는 계속 도주하며 총을 쐈고 경찰의 대응 사격으로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사살된 용의자는 28살 남성 조지프 안드라데로 확인됐습니다. 납치 피해 여성은 차량 충돌 직후 탈출해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경찰은 총격과 납치, 차량 탈취 사건을 동시에 수사 중이며 용의자의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최대 2만 명 정도의 한인이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 이도현입니다.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11살 여학생이 등굣길에 구급차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마이애미 경찰에 따르면 오늘 오전 8시쯤 리틀 아바나 지역의 한 교차로에서 학교를 향하던 여학생이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환자를 이송하던 구급차와 부딪혔습니다. 당시 구급차는 사이렌을 켜고 병원으로 긴급 출동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직후 구급대원들이 곧바로 응급조치를 했고 이후 도착한 다른 구급차가 학생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소녀는 다리에 큰 부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이 대규모 IT 시스템 장애로 항공편 수백 편을 취소했습니다. 알래스카 항공은 어제 오후 3시 30분부터 약 8시간 동안 전산 시스템이 마비돼 360편 이상이 취소되고 수백 편이 지연됐다고 밝혔습니다. 회사 측은 이번 사태가 사이버 공격이 아닌 데이터 센터의 시스템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운항이 중단되면서 미 전역 공항에서 승객들의 발이 묶였고 특히 알래스카 항공의 본사가 있는 시애틀 공항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 사태로 알래스카 항공은 3분기 실적 발표를 취소했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는 아직 파악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주택에서 30대 남성이 여성 2명에게 총격을 가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22일 밤 11시 45분쯤 일가와 사우스 베넨스 길 부근 한 주택에서 일어났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총상을 입고 숨진 여성 1명과 남성 1명, 그리고 다친 70대 여성을 발견해 병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남성이 여성을 살해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후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 주택에는 백인 가족이 거주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저는 많은 한국인들의 제2의 고향 LA를 사랑합니다. 저는 한국인의 꺼지지 않는 열정과 서로를 향한 따뜻한 정을 존중합니다. 그리고 한인 사회와 함께한 시간이 자랑스럽습니다. 앞으로도 오래도록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I'm Richard Hoffman. Let me help you. 리처드 호프만 법률 그룹. 에이미입니다.
골프하면 피부를 포기한다 하시잖아요. 자외선 때문에. 저는 셀리온 GF7 플러스를 사용하는데요. 피부 재생 효과가 정말 최고예요. 그래서 언제나 깨끗하고 탱탱한 얼굴. 7가지 피부세포 성장인자에 세포 노화 억제 특효 성분 NMN과 PDRN까지 플러스. 사람을 아름답게 피부과학 셀리온 GF7 플러스. K-팝이 전 세계적인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제는 공연장을 넘어 도시 전체가 무대로 변하고 있습니다. 최근 LA에서는 그룹 세븐틴의 공연을 앞두고 도시 곳곳에서 다양한 체험 이벤트들이 열렸는데요. 이 공연 중심이던 홍보가 관광과 소비로 이어지는 통합형 팬 경험 마케팅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하주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LA 유니버설 시티워크 한복판. 세븐틴의 노래가 울려 퍼지고 팬들은 한 목소리로 노래를 따라 부릅니다. 산타모니카 해변도 세븐틴을 상징하는 색으로 물들며 도시 전체가 하나의 축제장으로 변했습니다. 유명 안무가와 함께 포인트 안무를 배우는 클래스도 열리면서 팬들은 K-팝의 에너지를 직접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Since the choreography is a little bit challenging, I feel like the people that took my class today were a little bit intimidated at first, but since I broke it down and was like very encouraging and trying to take them step by step, I feel like they had more confidence to have a good time. 지난주 LA 지역에서 진행된 프로젝트 세븐틴 더 시티 LA. 세븐틴의 월드 투어 공연을 맞아 체험과 로컬 협업을 결합해 도시 전체를 팬 경험의 무대로 만들었습니다. 한인타운의 인기 식당들과 진행한 콜라보 메뉴부터 K-뷰티 체험과 팝업 스토어까지 팬들이 도시 곳곳을 누비며 K-팝을 생활 속에서 즐기는 경험으로 확장시켰습니다. Since it's only like exclusive for LA, so a lot of fans are trying to like get that experience for a week and literally get into that concert like the day before the concert, practically like just get that experience all together and possibly like connect with other fans too. So. 특히 타 지역에서 방문한 팬들도 많았는데 K-팝이 지역 관광과 소비 확대 효과를 낳았다는 평가입니다. We came from Brazil just to see them, so we are trying to do everything that we can related to them. We are going all over the city, LA City. We live in Atlanta, so we came here just for the concert. We follow the same K-pop groups, and a lot of times we travel around to visit, to go to concerts. K-팝이 이제는 도시를 움직이는 문화 산업으로 자리 잡으며 도시형 콘서트 마케팅은 새로운 글로벌 문화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LA에서 SBS 하주은입니다. 미국 내 도시별 치안 안전 순위에서 LA가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금융 정보 사이트 월렛허브가 발표한 2025 미국 최고 안전도시 보고서에 따르면 로드아일랜드주 워윅이 1위, 캔자스주 오버랜드 파크와 버몬트주 벌링턴이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한인 밀집 지역인 얼바인은 캘리포니아 남부 도시 가운데 가장 높은 17위를 기록했으며 LA는 156위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습니다. 가장 위험한 도시로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와 베털루주, 테네시주 멤피스 등이 꼽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범죄율, 교통사고, 자연재해 위험도, 그리고 실업률 등 재정적 안전성을 종합해 산출됐습니다. LA 한인회가 제20회 무료 여성 건강검진을 실시합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LA 한인회가 여성 건강을 위한 무료 건강검진을 개최합니다. 오는 31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LA 한인회에서 자궁 경부암과 요로 감염 검사 등 6가지 검사와 각종 부인과 질환 상담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검진 인원은 예약순 최대 10명이며 예약은 전화로 할 수 있습니다. 대한항공이 캐나다 2대 항공사인 웨스트젯의 지주사 지분과 채권 11.02%를 인수했습니다. 이번 인수에는 델타항공과 에어프랑스, KLM도 참여했으며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이 웨스트젯 이사로 선임됐습니다. 대한항공은 이번 인수로 성장세가 강한 캐나다 항공시장 내 입지를 강화하고 아시아나 항공 통합과 함께 글로벌 항공사로서 경쟁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한인회와 필라델피아 한인회가 상호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기로 협의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내년 7월 필라델피아 독립기념일 퍼레이드를 지원하고 필라델피아 한인회는 내년 10월 맨해튼에서 열리는 코리안 퍼레이드에 한화가 제작 중인 거북선을 출품할 계획입니다.
H마트 해리 하인즈점이 어제 공식 개점했습니다. 개장 행사에는 달라스시 관계자와 한인사회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으며 마트는 한국식 브랜드 식당 7곳과 뷰티 라이프스타일 매장을 포함한 복합 쇼핑 공간으로 꾸며졌습니다. H마트는 이번 매장을 통해 약 120명의 직접 고용과 협력 업체까지 포함해 250개에서 300여 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며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주 머킬티오시가 경기 과천시와 자매결연을 공식 추진합니다. 머킬티오 시의회 관계자들은 과천을 방문해 교육과 문화 인프라에 높은 평가를 내렸으며 두 도시는 청소년 교류와 대표단 방문 등 실질 협력 방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번 결연은 양 도시 간 국제 교류를 확대하고 문화, 교육, 경제 분야 상생 기반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탁 트인 호수뷰의 아메리칸 시티 청라가 미주 분양을 시작합니다. 각종 쇼핑 및 편의시설과 중고교를 포함한 최고의 교육 환경. 이미 시작된 초대형 부동산 개발 소식과 끝없이 쏟아지는 개발 호재들. 강남까지 환승 없이 갈 수 있는 지하철 7호선역, 도보 3분 거리, 영종에서 청라, 여의도까지 연결되는 교통 인프라. 아메리칸 시티 청라 분양 문의 818-974-4989 818-974-4989. 네, 다음 주 경주 에이펙에서는 아시아 정상들이 대거 참석하죠.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도 만나는데 첫 한중 정상회담 목표는 중국과의 관계 복원입니다. 일본의 다카이치 총리와는 기존 셔틀 외교를 지속할 수 있을지 탐색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아영 기자입니다. 중국 외교부는 오늘 시진핑 주석의 국빈 방안을 발표하며 한중 두 나라가 이웃 국가이면서 협력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中方愿同韩方一道，坚守建交初心，坚持睦邻友好、互利共赢，推动中韩战略合作伙伴关系不断向前发展。 11년 만에 국빈 방한에다 이재명 정부의 첫 한중 정상회담인 만큼 방점은 관계 복원에 찍힐 전망입니다. 고위급 교류 강화와 경제 분야 협력 문제, 그리고 온라인 스캠으로 피해가 확산 중인 캄보디아 사태에 대한 한중 공동 대응도 우리 정부가 생각하는 회담 의제입니다. 북중러가 밀착하는 상황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도 우리 측은 당부할 걸로 예상됩니다. 우리 측은 서해 구조물 문제를, 중국 측은 한국 내 반중 시위를 각각 우려되는 사안으로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이 막판 조율 중인 상황에서 다카이치 일본 총리는 임시국회 연설을 통해 한일 관계 강화에 대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重要な隣国である韓国とは首脳間の対話を通じ関係強化を図りたいと考えます。 이 대통령과 전임 이시바 총리가 궤도에 올린 한일 셔틀 외교를 극우 성향인 다카이치 총리도 이어갈지 이번 회담이 탐색전이 될 수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다카이치 총리가 회담에 밝힐 입장이 무엇일지도 향후 한일 관계의 가름자가 될 전망입니다. SBS 김아영입니다. 최근 캄보디아 당국이 단속을 벌이고 있는데도 많은 범죄 단지가 사라지지 않고 버젓이 운영되며 심지어 규모는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런 범죄 단지 실태를 낱낱이 조사하고 있는 국제인권단체 엠네스티 조사관을 김준우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지난 6월 세계적 인권단체 국제 엠네스티는 캄보디아 범죄단지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진행된 조사를 통해 엠네스티는 범죄단지 53곳 가운데 20곳이 단속 후에도 운영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관련 연구 책임자인 엠네스티 동남아시아 태평양 지국의 몬세 페렛 조사관은 SBS와의 인터뷰에서 보고서 발표 이후 최근 당국의 강한 단속에도 상당수 범죄단지는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People are in locations. The compound managers are aware that the police may come to investigate or raid, and they are moved to another location where they are safe from police investigations. 해당 범죄단지들의 규모는 오히려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We have been speaking to individuals that come from no compounds. Some of what we documented is continuing, and in fact, in some cases, it appears to be growing. 주로 중국인 총책이 이끄는 범죄단지 피해자들은 아시아와 아프리카, 아메리카, 세계 대륙 40여 개 나라 국적인 걸로 파악됩니다. And they told us
that in almost all cases there were Chinese individuals who were running the compounds. 페렛 조사관은 범죄단지 근절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로 캄보디아 당국에 유착 의혹을 제기했고, Why is the Cambodian government not doing enough? Understand what the consequences, what the cost is to allowing the scamming compounds to continue, then they will in fact continue. 사전 경고를 무시한 한국 정부의 늑장 대응도 꼬집었습니다. The Korean media has started to cover this extensively, t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responded. 그러면서 범죄단지를 뿌리 뽑기 위해선 캄보디아 정부의 변화를 이끌 국제사회의 공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They need to put pressure on the Cambodian government, who clearly is not doing what it needs to do to tackle this crisis. SBS 김진우입니다. 제주에서 비닐하우스를 통째로 들어올릴 정도로 강력한 회오리 바람, 용오름이 포착됐습니다. 이런 피해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도 대비할 시스템이 없어 주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정용기 기자입니다. 나무가 강풍에 심하게 흔들립니다. 갑자기 비닐하우스가 통째로 솟아올라 파도처럼 출렁입니다. 해상에서 발생한 용오름이 비닐하우스를 덮쳐 철제 기둥을 줄줄이 뽑아버린 겁니다. 당시 회오리 바람은 주택 창고 지붕까지 날려버릴 정도였습니다. 와장창창 하나, 아이고 이거 무슨 그냥 큰 벼락이 떨어져 무슨 이게 다 죽었구나. 대기 불안정 상태에서 거대한 회오리 기둥으로 형성된 용오름은 당시 갯바위를 넘어 서서히 육상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해안가에서 약 100m 떨어진 해상에서 관측된 용오름은 반경 수백 미터 규모로 세력을 유지한 채 육상 1km 안쪽까지 들어와 30분 가까이 마을 일대를 집중적으로 휘젓고 다닌 것으로 추정됩니다. 초속 40m가 넘는 강도 매우 강해 태풍급 위력이었지만 빠른 속도로 국지적으로 발생한 탓에 무방비 상태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용오름은 기상학적으로 육상에서 발생하는 토네이도와 같습니다. 제주에서는 지난 2019년에도 토네이도가 몰아쳐 차량이 밀려나고 주택 지붕이 종잇장처럼 뜯기는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제주대학교 연구진은 도내 육해상에서 토네이도 현상이 지난 60년간 40여 건이나 관측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용오름, 토네이도에 대비할 수 있는 경보 시스템은 없습니다. 늦어도 5분 이내에 경보는 주거든요. 이런 걸 도입하면 토네이도가 온다 그러면 빨리 경고를 줘서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곳으로 도망가면 되거든요. 이거는. 기후변화 영향으로 대기 불안정 상태가 잦아져 비슷한 피해가 반복될 수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측과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JIBS 정용기입니다. 네, 저희 SBS 이브닝 뉴스는 유튜브에서도 언제 어디서든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SBS 아메리카를 검색하면 채널로 연결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24일 금요일 SBS 이브닝 뉴스 마칩니다. 편안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